자, 8번, 9번 문제는 여기서 보니까 심화 문제네요. 조금 약간 심화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진짜 심화는 아니에요. 자, 8번 문제 보겠습니다. 전체 집합 U는 1, 2, 3, 4, 5의 두 부분 집합 A, B에 대해서 다음을 만족시킨다. A 합 집합 B는 전체 집합이다. 자, 그 다음에 A 교집합 B는 1, 3, 5다. 자, 이런 건 어떻게 그려주냐면,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크게 그려볼게요. 크게 그리고, 어떻게 그리냐면, 이 전체 집합이에요. 얘는 이제 A라고 그릴게요. A. 그 다음에 B는 이렇게 그릴게요. B는 이렇게 그려볼까요? B. 좀 이상한가요? 이렇게 그려볼게요. 그리고 A 교집합 B니까 얘가 1, 3, 5예요. 그러면은 1하고 3하고 5가 빠져나갔어요. 그럼 뭐만 남았죠? 2하고 4가 있어요. 그럼 2하고 4가 어디에 있는가? 2, 4는 잘 보세요. 경우의 수는 2, 4를 다 몰아서 A에다가 줄 수 있고 다 몰아서 B에다가 줄 수 있고 그리고 각각 나눠서 A와 B에 나눠서 갈 수 있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나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볼게요. 만약에 1번 A에 다 몰려간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얘가 2, 4가 되겠죠. 그러면은 A의 원소의 합은 얼마냐면은 이걸 다 더하라는 얘기예요. 일단 1, 3, 5를 더하면 얘가 9가 되잖아요. 왜 9? 9에다가 얼마를 더하냐면 2하고 4를 더하니까 얼마가 되냐면 6이니까 15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B의 원소의 합은 뭐가 되냐면 B의 원소의 합은 여기서 보면은 1, 3, 5니까 9가 되죠. 9. 그러면 이 두 개를 곱하는 거예요. 그러면 15 곱하기 9. 이게 계산 좀 이따 할게요. 이게 1번이에요. 자, 선생님이 일단은 다 풀어줄게요. 그리고 나중에 생각을 해봅시다. 두 번째는 얘가 다 어떻게 되냐면 이번에는 B에 다 몰려가는 경우. 전부 다 B에 몰려갔어요. B에 몰려갔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A의 원소의 합은 얼마가 되냐면 B에 몰려갔어요. 그럼 9 더하기 2 더하기 4가 돼서 얘가 15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A의 값은 얼마가 되냐면 여기서 A의 값은 얼마가 돼요? 다 몰려갔기 때문에 135가 돼서 9가 돼요. 같은 경우죠. 결과적으로 15 곱하기 9가 될 거예요. 자, 요번에 이제 A와 B에 각각 나눠서 가는데, 어떻게 되냐면, 예를 들어서, 여기 3번이라고 할까요? 2, 4가 이렇게 나눠가는 경우. 거꾸로 나눠가는 경우. 근데 어차피 곱하니까 결과는 똑같을 것 같아요. 자, 일단은 2가 A로 갔다. 그러면은 A는 얼마가 되면 135 더하기 얼마가 되면 A의 값은 135에다 2를 더하니까 9에 11이 될 거고요. B의 값은 간단하게 135 다 더한 거 9잖아요. 9에다가 4를 더하니까 13이 돼요. 그렇죠? 그럼 11 곱하기 13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이게 네 번째 보면 얘가 4가 되고 얘가 2가 돼도 결과는 똑같거든요. 그럼 뭐만 보냐면 15 곱하기 9가 더 크냐 11 곱하기 13이 더 크냐 이 얘기죠. 이거는 일단은 어떤 게 더 커 보이는지 확실히 보이지 않네요. 그래서 일단은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15 곱하기 9는 135가 나오네요. 계산해보세요. 11 곱하기 13은 143이 나와요. 그래서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더니 143이 최대값이 된다. 이렇게 구하는데 여기서는 우리가 생각할 게 AB에 한쪽에 몰려가는지 아니면은 나눠서 가는지 이걸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계속해서 아까 그 문제를 다시 다른 각도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선생님이 아까 그림 그려준 것처럼 전체는 U가 되고요. A를 편하게 여기 A라고 하고 B라고 이렇게 나눠볼게요. 여기 1, 3, 5가 들어가요. 그렇죠? 자,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A는 일단은 9 더하기 얼마인지 모르겠죠? B는 또
9 더하기 얼마인지 몰라요. 그렇죠? 이런 상태에서 아까 얘기한 대로 2하고 4를 한쪽에 다 몰아주는 경우가 있고 나눠서 보는 경우를 볼게요. 만약에 한쪽에 다 몰아줬다면 얘가 6이 될 거고 나눠서 보면은 2하고 4로 나눠질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AB의 최대값은 9 더하기 이 9는 정해진 거예요. 일단은 가로 열고요. 9 더하기 6으로 할 건지 아니면 9 더하기 2에다가 9 더하기 4로 할 건지 어떤 게 더 큰지 생각해 봅시다. 이거는 조금 어려운 설명이니까 한번 생각해 봐요. 요 값은 항상 정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9를 a로 한번 바꿔서 생각해 보면 얘는 a제곱 더하기 6a가 될 거고요. 얘는 뭐가 되냐 이렇게 곱하면 a제곱이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6a가 되죠. 그 다음에 얼마가 되죠? 플러스 얘가 8이, 4이 8이 되죠. 당연히 어떤 게 클까요? 얘가 더 커요. 그렇죠. 요 문제는 굉장히 특이하게 항상 얘는 요게 8만큼 크겠네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걸 만약에 문자로 바꿔서 생각해 보면 계산하지 않아도 이게 더 크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 굳이 복잡한 계산을 하지 않아도 생각만 조금 더 하면은 조금 더 쉽게 풀 수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은 9번 문제입니다. 어떤 가전제품 매장에 있는 모든 제품의 30%가 수입품이고 모든 제품의 20%는 가격이 100만원 이상이다. 가격이 100만원 이상인 제품의 70%가 수입품이라면 수입품이 아니면서 가격이 100만원 미만인 제품은 전체 몇 %인지 구해보시오. 문제 읽었잖아요. 근데 어떻죠? 순간 멘붕이 오죠. 이런 문제 조금 어려운 문제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차근차근 스텝 바이 스텝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게 어렵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키포인트를 찾아보시면 돼요. 자, 결과적으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이거죠. 수입품이 아니면서 가격이 100만원 미만인 애들은 전체 몇 %인가요? 퍼센트 문제예요. 퍼센트니까 일단 전체가 필요하죠. 전체. 그래서 이거를 전체가 있어요. 전체. 전체는 우리가 전체 집합 U로 표현하는데 이 U를 어떻게 놓을까? 100으로 놔도 되고요. 100이라고 놔도 되고 X로 놔도 돼요. 어떻게 놓을까요? 편의상 X라고 놓을게요. 얘를 전체를 X라고 놓을게요. 그럼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X는 아니에요. 자, 이제 하나하나 해보겠습니다. 30%가 수입품이다. 그럼 수입품은 30%예요. 그러면은 전체가 X이기 때문에 0.3X가 수입품에 대한 개수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시겠죠? 그럼 우리 이걸 식으로 쓰면 이거겠죠. N 전체는 X고 수입품은 얼마냐면 0.3X다. 이렇게 놓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모든 제품의 20%는 가격이 100만원 이상이다. 비싸네. 그러면은 100만원 이상인 애들은 0.2x예요. 그렇죠? 얘는 어떻게 쓰냐면 100만원 한글로 쓸게요. 100만원 이상이다. 얘가 0.2x다. 이렇게 쓸 수 있죠. 그 다음에 가격이 100만원 이상인 제품의 70%가 수입품이래요. 그러면 100만원, 이 100만원 이상 중에 이 중에 70%가 수입품인 거예요. 그러면은 그리고가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100만원 이상이면서 그리고 수입품은 갈증 70%예요. 그쵸? 이 중에 70%니까 이렇게 볼게요. 100만원 이상인 애들 아까 얼마였죠? 0.2x가 100만원 이상이었어요. 그 중에 70%. 그러면 0.7이에요. 그러면 얘는 얼마가 되냐면 0.14x예요. 얘는 수식으로 쓰면 이거죠. 100만원 이상이면서 그리고 수입품은 얼마가 되냐면 0.14x가 된다. 이거죠. 그리고 우리가 결과적으로 구하고자 하는 건 뭐죠? 수입품이 아니면서
그리고 그리고 아니면서 그리고예요. 그리고 1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이 아닌 애들 구하는 거죠. 그러면 얘는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수입품이 아니면서 그리고 100만원 이상도 아닌 애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쓰죠? 수입품이면 합집합 100만원 이상이 이거의 여집합. 이걸로 쓸 수 있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는 뭘 구해야 되냐면 얘를 구해야 돼요. 얘를. 자,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기로 이걸 볼게요. 우리 N 수입품 합집합 100만원 이상은 어떻게 구하냐? N 수입품 더하기 N 100만원 이상에서 뭐를 빼주냐면 빼기 교집합을 빼는 거죠. 교집합 N수 교집합 100만원 이상. 그러면 요건 어떻게 되죠? 우리가 모르죠. 요 값은. 자, 수입품에 얼마냐면 여기서 보면 0.3x 플러스 100만원 이상 0.2x 빼기 0.14x예요. 그렇죠. 그러면 0.5x에서 0.14를 빼니까 0.36x가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요거는 얼마냐면은, 자, 다시 쓸게요. 수입품이 아니면서 그리고 100만원 이상도 아닌 애들의 비율은 어떻게 되냐면 0.36x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전체는 몇 퍼센트가 되냐면 퍼센트로 말하면 답은 36%가 된다 라고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답 이해 가시죠?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까 천천히 다시 한번 이해 안 되면 다시 한번 이 부분만 설명을 들으면서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오늘은 교과서 204페이지에 있는 대단원 마무리를 풀겠습니다. 대단원 마무리에서 지금은 집합 부분만 풀겠습니다. 집합 문제를 공부할 때는 집합을 집중적으로 공부하시는 게 낫고요. 시험 전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방면으로 문제를 푸시면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처음에 있는 대단원 마무리 먼저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1번 문제입니다. 자, 두 집합 A는 X를 말하는데 X는 7 이하의 자연수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A는 간단하게 말 1부터 2, 3, 4, 5, 6, 7이 되겠죠. 그다음 B는 7 이하의 홀수다. 그럼 B는 뭐가 될까요? 7 이하의 홀수니까 1, 3, 5, 7까지 되겠죠. 그러면 자 볼게요. 자, 1은 A에 들어간다. 당연히 들어가죠. 들어가요. 여기 맞습니다. 자, 2번. 6은 B에 들어가지 않는다. 6은 B에 들어가지 않죠. 여기 보니까 6이 없어요. 6이 없어요. 아, 맞아요. B는 A의 부분 집합이다. 1, 3, 5, 7이 전부 다 여기 다 들어가 있죠. 이거 맞습니다. 이것도. 자, 7은 B의 원소가 아니다. 7은 B의 원소가 맞죠? 아닌 거니까 옳지 않은 것으로 물어봤으니까 정답은 4번이 됩니다. 그 다음에 357. 357은 여기서 357은 B의 부분집합이다. 요거 3개를 뽑았기 때문에 부분집합이 됩니다. 그래서 다음 중 옳지 않는 것은 4번입니다. 자, 다음은 2번 문제입니다. 자, 두 집합 A는 1하고 5고 B는 1, 3, A-2에 대해서 A가 B의 부분집합이 되도록 하는 A의 값을 모두 구하시오. 참고로 이 문제는 잘못했습니다. A의 값을 구하시오가 맞아요.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 자, 얘는 어떻게 되냐면 A가 있고 얘가 B가 더 크겠죠. 근데 A는 1하고 5가 있어요. 그 다음 B는 1, 3, 그 다음에 A-2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여기에 B에는 반드시 5가 들어가 있겠죠. B에는 반드시 5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얘가 5가 되든지 얘가 5가 된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첫 번째 A가 5가 되는 경우, 자, 두 번째 A-2가 5가 되는 경우로 나눠 보겠습니다. 자, A가 5가 되면 B는 어떻게 되냐면 B의 원소는 결과적으로 1, 3, A가 5예요. 그 다음에 A-2니까 이 자리에 3이 되겠죠. 보통 집합에서
보통 표현할 때 원소가 다른 걸로 이렇게 표현하지 똑같은 걸 두 번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A는 5가 되지 않아요. 그러면 요 경우를 보면은 B는 어떻게 되냐면 1, 3, 그 다음 A는 얼마가 되죠? A는 7이 되겠죠. 이 7은 편의상 D로 쓰겠습니다. 그리고 A-2니까 얘가 5가 돼요. 그래서 모두 4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정답은 A는 7이 됩니다. 자, 3번 문제입니다. 3번 문제. 전체 집합 위에 두 부분 집합에서 A, B에 대해서 A가 B의 부분 집합일 때 다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은 모두 고르시오. 자, 요거는 어떻게 보면 꼭 알아야 되는 필수 문제입니다. 이 필수 문제. 시험에는 자주 나온다라고 하기보다 응용이 되기 때문에 꼭 아셔야 돼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요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벤 다이어그램으로. 얘가 A예요. B는 얘보다 크죠. B가 이렇게 생겼어요. 자, 이런 애를 집합의 기호를 어떻게 표현하냐. 자,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일단 A는 B의 부분 집합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합집합하고 교집합으로 볼게요. A하고 B의 합집합은 뭐가 될까요? 당연히 큰 애가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교집합 시킬게요. A와 B의 교집합은 작은 애가 된다. 그렇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더 있어요. 뭐가 있냐면 작은 애에서 큰 애를 빼면 아무것도 안 남는다. 공집합이다. 요 네 가지. 요 네 가지는 이 그림에 대한 집합에 대한 설명입니다. 요거 꼭 기억해 두시면 좋아요. 요거 꼭 기억해 두세요. 잠깐 멈추겠습니다. 자, 기억해 하셨죠? 물론 여기에 명제를 배우면 여집합에 대해서 몇 가지 더 추가가 돼요. 근데 지금 아직 명제를 안 배웠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간단하게 벤 다이어그램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디귿과 리을을 설명하겠습니다. 일단은 여기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려볼게요. 네, 전체 집합이고요. 자, B가 더 크니까 B가 이렇게 생겼고요. A는 작습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자, 얘를 볼게요. B의 여집합. B의 여집합은 요거죠. B의 여집합은 얘가 뭐냐면 B의 여집합입니다. B의 여집합은 A의 여집합의 부분 집합이다. 맞죠? 맞아요. 요거 맞아요. 이해 가시죠? A의 여기서 볼게요. A의 여집합은 좀 크게 그릴게요. 요게 A의 요 부분이 A의 여집합이 돼요. 그럼 A의 여집합이 크잖아요. 그러면은 B의 여집합은 A의 여집합이 된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리을을 보면 A의 여집합과 B의 여집합의 교집합은 어떻게 되죠? 교집합은 작은 부분이죠. 그래서 B의 여집합이 된다. 이게 맞네요. 그렇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자 볼까요? B에서 A를 뺐다. 작은 B에서 A를 뺐다. 그러면 요 부분이 돼요. 요 부분. 그래서 공집합이다. 이거 틀렸죠? A하고 B의 합집합은 B다. A하고 B의 합집합은 B다. 맞죠? 아까 디귿 맞다고 설명했습니다. 리을도 맞아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다. 아시겠죠? 자, 4번 문제 보겠습니다. 4번 문제. 전체 집합 1, 2, 3, 4, 5의 두 부분 집합에 대해서 A는 이렇게 생겼고 B는 다음과 같을 때 얘가 성립할 때 A의 값을 구하래요. 얘가 조금 복잡하죠. 둘 다 CC가 있으니까 편의상 A 교집합 B의 여집합으로 바꿔볼게요. 이게 훨씬 편해요. 얘가 1, 2, 4, 5다. 그렇죠? 그러면은 얘를 이제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릴게요. 그게 훨씬 편합니다. 벤 다이어그램으로 이렇게 전체를 그리고 A가 있겠고요. B가 이렇게 있어요. 자, 그러면 교집합의 여집합이 1, 2, 4, 5면 결과적으로 얘는 여기서 이걸 생각할 수 있죠. 뭘 생각할 수 있냐면 A 교집합 B는 자, 전체 집합 1, 2, 3, 4, 5기 때문에 얘는 3이 된다. 이해 가나요? 그럼 얘가 뭐가 되죠? 얘가 3이 돼요. 3. 그렇죠. 그러면 자, A 값을 보니까 A 값은 여기서 볼게요. A 값은 1이 있어요. 1은 여기 있겠죠.
그럼 당연히 A에는 두 개가 있다니까 당연히 요 값이 이 값이 얼마가 되냐면 이 값이 2A 빼기 5가 됩니다. 아시겠죠? 얘가 얼마라고요? 3이에요. 그러면은 산수 잘하죠? 2A는 8. A는 얼마죠? A는 4가 됩니다. 이렇게 문제를 푸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5번 문제입니다. 5번 문제. 자, 철순의 반 학생 30명. 자, 이거는 원소의 개수, 집합의 원소의 개수 문제는 항상 뭐가 제일 편하냐면 쉬울수록 식, 복잡할수록 벤 다이어그램이에요. 한번 일단은 볼게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전체는 30명이다. 그 다음에 리코더와 단소를 가지고 있는 학생 수를 조사하였더니 리코더를 가지고 있는 학생 수는 19명이에요. 자, 리코더를 가지고 있는 애들은 19명이고 그 다음에 단소를 가지고 있는 학생 수는 11명이었다. 리코더와 단소를 모두 가지고 있는 학생. 자, 모두 가지고 있다는 것은 리코더 그리고죠. 단소를 모두 갖고 있는 학생은 4명이다. 그렇죠? 그리고 리코더도 단소도 갖고 있지 않는 학생들. 자, 리코더도 가지고 있지 않고는 여집합이에요. 리코더 가지고 있지 않고, 그리고 단소도 가지고 있지 않는 애들은 도대체 몇 명일까요? 이 문제죠. 자, 이거를 보니까, 이거는 우리가 뭘로 생각할 수 있냐면, 여집합이 있으니까,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리코더의 여집합, 교집합, 단소의 여집합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리코더, 단소 전체 여집합을 생각하고 얘가 합집합이 되겠죠. 아시겠죠? 그러면은 얘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합집합을 구해서 전체에서 빼주면 돼요. 이거는 간단하죠. 그러니까 식으로 풀면 될 것 같아요. 자, 어떤 식이 있죠? 무조건 우리가 알고 있는 식은 N, A 더하기 B는 아니요, NA 합집합은 NA 더하기 NB 빼기 N, A 교집합 B라는 이 식의 대입만 할게요. 요거는 A를 리코더라고 하고 B를 단소라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합집합의 개수는, 자, 여기 리코더, 합집합, 단소는 어떻게 구하냐면, 먼저 리코더의 개수는 여기서 있어요. 19명. 그 다음에 단소의 개수는 11명. 그 다음에 교집합은 4명 뺍니다. 그러면은 얘가 얼마가 되냐면, 자, 30에서 4를 빼니까 26이 나오네요. 그쵸?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여집합은 어떻게 되냐? N, 리코더와 단소의 여집합의 전체 개수는 어떻게 구하냐면 전체에서 빼면 되겠죠. 전체가 얼마냐면 전체에서 30명에서 요 개수를 빼면은 얼마가 되냐면 4가 됩니다. 아시겠죠? 자, 6번 문제입니다. 두 집합 A는 13, B는 1357에 대해서 B의 부분 집합 중에서 A와 서로소인 집합의 개수는 몇 개냐? 자, 볼게요. 이거는 이해를 하면 문제는 되게 쉬워요. 자, 뭐가 있냐면 A는 13이 있어요. 그 다음에 B는 여기 겹쳤죠. 13이 있고 1357이 있어요. 그쵸? 그러면 여기서 뽑았을 때 A와 서로 소가 되기 위해서는 뭐라고 그랬죠? 1하고 3을 뽑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뽑히는 순간 공통된 교집합이 생기기 때문에 1, 3은 제외해야 돼요. 그렇죠? 그럼 뭐만 남죠? 5하고 7이 남아요. 5하고 7 가지고 뽑으면 끝납니다. 자, 원소의 개수가 2개니까 2개. 2개를 가지고 뽑아서 만들 수 있는 부분 집합의 개수는 2에 여기 있는 n승계, 2에 2개. 그래서 모두 4개가 나온다. 그러면 집합의 개수는 4개다. 아시겠죠? 자, 7번 문제입니다. 전체 집합 U는 9 이하의 자연수니까 1부터 2 해서 9까지 가겠죠. 두 부분 집합 A, B에 대해서 다음을 만족할 때 B를 구하시오. 자, 여집합이 나와 있으면 얘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전체로 바꿔주세요. 그러면은 A,
얘 합집합은 교집합으로 바뀌어요. 얘가 뭐가 되냐면 1, 3, 4, 6, 7이 된다. 그렇죠. 그러면은 간단하게 말하면 여기에 거꾸로 볼게요. 1, 2, 3, 4, 5, 6, 7, 8, 9에서 아닌 애들. 즉 뭐냐면 A 교집합 B는 뭐가 되죠? 일단은 1은 있고 2가 없어요. 그 다음에 3은 있고 4, 5가 없죠. 6, 7, 8, 9가 됩니다. 이해 가시나요? 자, 그러면 일단 요거를 벤 다이어그램을 일단 그려줄게요. 얘가 A가 되고 얘가 B가 된다. 근데 여기에 뭐가 있냐면 2가 있고 5가 있고 8이 있고 9가 있어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B에서 A를 뺐다. B에서 A를 빼는 거 요 부분이에요. 요 부분. 얘는 1하고 7입니다. 그렇죠? 그럴 때 뭐를 구하여라? B를 구하여라. B, 요거. 구해졌네요. 어떻게 하면 되죠? 그대로 써주면 됩니다. 자, 답은 읽어주면 돼요. 집합기호로 순서대로 1이 있고, 2가 있고, 그 다음에 5가 있고, 7이 있고, 8이 있고, 9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너무 간단하네요. 네. 자, 8번 문제입니다. 8번 문제. 전체 집합 위에 세 부분 집합 A, B, C에 대해서 오른쪽 벤 다이어그램에서 색칠된 부분을 구하시오. 자, 색칠된 부분을 보니까 요렇게 A가 있는데 A랑 겹치면서 요 부분이 빠져나간 거죠. 요 부분이 빠져나갔어요. 이해 가시나요? 자, 그러면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일단 요거 그냥 쉽게 볼게요. A하고 교집합 시켰죠. A하고 교집합 시켰는데 여기서는 뭐냐면 자, 1번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1번은 A 교집합에 B의 합집합 C의 여집합이다. 이거 헷갈리니까 어떻게 하면 편하다고 그랬죠? 벤 다이어그램을 볼 때는 교집합, 여집합이 있으면 빼면 되죠. B하고 C의 합집합을 빼면 돼요. 그럼 A에서 어떻게 되냐면 BC 합집합을 이렇게 빼주면 이 부분만 남겠죠. 그러니까 1번은 틀렸습니다. 자, 그쵸? 요거 지워도 될까요? 이 부분만 지울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을 보면 2번은 이렇게 생겼어요. 얘도 마찬가지네요. 2번도 얘도 벤 다이어그램을 볼게요. A 교집합, B 차집합, C의 여집합은 요거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차집합으로 보세요. 그러면은 여기서 얘는 뭐냐면 B에서 C를 뺐어요. B에서 여기 B고 C예요. B에서 C를 뺐으면 요 부분이죠. 요 부분이에요. 요 부분. 걔를 A에서 뺀다. A는 이렇게 생겼으니까 A에서 요 부분만 빼니까 어떻게 되죠? 요 부분만 빼면 이렇게 나오죠. 얘도 어떻게 되죠? 틀렸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세 번째 거 볼게요. 세 번째 거. 얘는 A 교집합 C 빼기 B의 여집합이다. 교집합, 여집합이죠? 차집합으로 볼게요. 벤 다이어그램 할 때는 차집합을 보는 게 됩니다. C 빼기 B예요. 자, 여기 보면 이게 뭐가 있냐면 얘가 B고 얘가 C예요. C에서 A를 뺀 부분 이 부분이죠. 이 부분하고 이제 A랑 합쳐졌어요. A랑 합쳐졌으니까 결과적으로 어떤 부분이 되냐면 여기서 보면 이 부분이 되죠. 그러면은 어때요? 우리가 원했던 모양 어떻죠? 똑같이 나왔죠? 네, 정답은 나왔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4번하고 5번은 굳이 할 필요는 없지만 설명을 위해서 조금 한번 도와주겠습니다. 요번 4번하고 5번도 풀어볼게요. 자, 4번은 어떻게 풀어지냐면 자, 여기 4번은 A에서 교집합 B 빼기 C예요. 그러면은 먼저 B에서 C를 뺀 요 부분하고 어떻게 되냐면 A하고 교집합 시켜요. 그러면 A하고 교집합 시키니까 어떻게 되냐면 A하고 교집합 시킨 부분이 어디냐면 이쪽 이게 A거든요. A하고 교집합되면 결과적으로 어느 부분만 남죠? 이 부분이 남겠죠? 이 부분. 그렇죠? 자, 이제 5번 보겠습니다. 5번.
5번은 일단 C에서 B를 빼요. C에서 B를 빼면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하고 이제 A하고 교집합 시켜요. 교집합 시키면 이 부분 되겠죠? 그래서 답은 어쨌든 답은 아까 구한 대로 답은 3번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16번 문제입니다. 두 집합 A는 이렇게 생겼고 B는 다음과 같이 생겼는데 A 합집합 B가 B다. 이거 많이 봤죠? 합집합 시켰는데 B가 됐다. B가 큰 애죠. 그쵸? 큰 애랑 작은 애랑 합집합 시키면 큰 애가 돼요. 교집합 시켰는데 B가 됐다. 그럼 B가 작은 애예요. 이해 가시죠? 자,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려볼게요. 여기서 A가 있고요. A가 있고 B가 큰 애예요. B가 큰 애.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죠. 이해 가세요? B가 큰 애예요. 그러면 A는 뭐가 있냐면 A는 2x 더하기 3이 있고요. 그 다음에 3이 있습니다. 3. 그렇죠. 그 다음 B에는 뭔지 모르겠지만 B에는 1하고 9가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A에 있는 값이 B에 무조건 있어야 되니까 이 3은 당연히 B에도 있어야 돼요. 3은 B의 원소가 돼요. 그렇죠. 그럼 B에 있으려니까 여기 요 값이 3이 되겠죠. 이 값이 3이 돼요. 그래서 이제 X되고 빼기 2X는 3이 됩니다. 그래서 X되고 빼기 2X 빼기 3은 0이 돼서 3하고 1 해서 X의 값은 마이너스 1하고 3이 나오는데 자, 이게 성립되나 볼게요. x가 마이너스 1이면, 자, 여기, x가 마이너스 1이면 2x, 여기는 a의 값을 볼게요. 2x 플러스 3은 얼마가 되냐면, 여기 마이너스 1이 되니까, 얼마가 되죠? 1이 되죠. 그렇죠. 그러면 얘가 1이 되면 다 만족합니다. 그 다음에 x의 값이 여기 3을, x가 3이 되면 2x 더하기 3은 요번에 얼마가 되냐면, 이 값은, 여기다 3 넣어보면 9가 되죠. 9도 어떻게 되죠? 9도 B의 부분집합이 돼요. 그러니까 둘 다 되죠. 그래서 X는 둘 다 됩니다. 그래서 모든 X 값의 합을 구하고 그러면 합은 얼마가 되죠? 마이너스 1하고 3을 더하니까 답은 2가 됩니다. 아시겠죠? 여기까지 해서 대단원 마무리에 있는 집합까지 문제를 풀었습니다. 자, 계속 추가적으로 예제 문제 몇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예제 문제 몇 문제를 풀어볼 텐데 조금 설명을 들으세요. 자, A는 1하고 2예요. 집합이고 X도 집합인데 조금 틀리게 생겼죠.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X는 어떻게 배웠냐면 X고 여기 조건이 들어갔거든요. X에 대한 조건이 들어갔는데 얘는 모양이 어떻게 생겼냐면 X는 여기 보면 2의 M승 플러스 4의 n승에 조건이 들어가요. 그럼 얘가 가면 뭐냐? 얘가 바로 집합을 이루는 원소가 돼요. 아시겠나요? 그러면 m하고 n은 어떻게 구성되냐면 조건에서 보면 m은 a의 원소고 n도 a의 원소예요. 그러면 m으로 가능한 건 뭐가 있냐면 m에 가능한 거는 m의 값은 1도 되고 2도 되고요. n의 값도 마찬가지로 n도 1도 되고 2가 돼요. 자, 정리를 해보면 m이 1이 되면 n의 값도 1이 되는 경우가 있고 m이 1일 때 n은 2가 되는 경우가 있고요. m이 2가 되면 n은 1이 되는 경우 m이 2가 되면 n은 2가 되는 총 4가지가 나와요. 이해가세요? 그러면 이제 다시 돌아와 보겠습니다. 2의 m승 플러스 4의 n승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하나씩 넣어볼게요. 요거 첫 번째 거부터. 그러면 첫 번째 건 뭐가 되면 2의 1승, 4의 1승 이렇게 나오겠죠. 두 번째 거는 2의 1승 더하기 4의 2승. 이 세 번째 거, 네 번째 거 다 같이 보겠습니다. 세 번째 거는 어떻게 되냐면 2의 2승, 4의 1승. 네 번째 거는 2의 2승, 4의 2승이 돼요. 아시겠죠? 이거 이제 쭉 다 정리해 줄게요. 결과적으로 x는 어떻게 되냐? 자, 첫 번째 요거 얼마죠? 2 더하기 4니까 6이 되죠. 그 다음에 요거 4의 제곱이니까 16에다 2 더하니까 18이 돼요. 그 다음에 요거는 얼마가 되죠? 4에다가 4니까 8이 되고요. 얘는 얼마가 되냐면 16에다가 4를 더하니까 20이 되겠네요. 그러면 문제는 모든 원소의 합, 모든 원소의 합은
다 더하면 되겠죠? 6 더하기 18 더하기 8 더하기 20 해서 얼마가 나오냐면 얘는 자 40, 50, 52가 나오네요. 얘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예제를 보겠습니다. 두 집합 A가 있고요. 여기 이렇게 빠졌네요. B가 있어요. 이렇게 있을 때 요거에 대해서 A가 B의 부분집합이 되는 K의 값의 범위가 다음과 같을 때 상수 A 더하기 B의 값을 구하시오. 자, 여기서 보면은 A가 작잖아요. 일단 수직선상에 표현해 볼게요. A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K서부터 6까지예요. 6까지. 얘가 바로 요게 A가 되겠죠. A. 근데 B는 어떻게 돼요? 이거보다 크죠? 근데 크니까 이쪽에 있어야 돼요. 어떻게 되냐면 편의상 그냥 이렇게 그려주겠습니다. 얘가 이제 B가 되겠죠. B. 자, B는 얼마가 되냐면 마이너스 3부터 마이너스 3K예요. 자, 그러면 당연히 얘가 요거를 보면 마이너스 3이 이쪽에 있어야 되죠. 이쪽에. 그러니까 마이너스 3이 작아야 돼요. 같아도 되겠죠. 왜냐하면 부분집합이라는 건 똑같은 것도 돼요.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되냐면 얘가 더 큰 거죠. 얘가 더 커요. 그렇죠.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만족해야 돼요. 그래서 요거는 그대로 K는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고, 자, 요거 풀어볼게요. 얘는 요거를 마이너스 3K는 6보다 크거나 같다. 마이너스 3으로 나눠주면 K는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다죠. 동시에 만족하니까 여기다 넣어주면 돼요.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다. 그래서 이 값이 뭐가 되냐면 여기가 A가 되고 이 값이 B가 됩니다. 그래서 A 더하기 B 값은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5가 돼요. 자, 여기서 이 문제를 왜 풀어줬냐면 이런 어떤 그 집합 문제지만 부등 수직선상에서 이런 포함관계 크다 작다 갖고 나올 수 있는 문제예요. 이것도 한번 풀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예를 하나 갖고 왔습니다. 양의 정수 K에 대해서 집합 AK를 다음과 같이 정의됐어요. 워낙 고전적인 문제예요. K의 배수 문제. A8이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 A8은 8의 배수니까 8, 16, 24, 그 다음에 32 이런 애들이 들어갈 거고 A12는 얼마가 되죠? 12는 12, 24, 36 이렇게 나갔겠죠. 그쵸? 그래서 여기서 보면 A8 합집합 A10이라는 거는 합집합은 특별한 규칙이 없어요. 한번 해볼게요. 일단은 작은 순서대로 8, 12, 16, 24 이런 애들 말하는 거예요. 특별한 규칙이 있나요? 조금 굳이 따져본다면 규칙이 없어요. 그래서 어려워요. 근데 얘가 어떻게 되냐면 부분집합이다. 근데 A의 어떤 배수의 부분집합이 된다. 그러면은 간단하게 말하면 어떤 이걸 다 포함하고 있는 애 다 짝수니까 짝수, 즉 A, 2의 배수의 부분집합이 되겠죠. 즉 2, 4, 6, 8, 10 이런 애들이 돼요. 근데 이런 애들만 될까요? 여기서 자연수 K의 최대값을 물어봤거든요. 그러면은 이 짝수니까 A4를 볼게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일일이 다 해주는 겁니다. 그럼 4, 8, 12, 16 이렇게 나가겠죠. 그러면 이거는 배수가 돼요. A의 6이라고 하면 6은 어떻게 되죠? 6, 10이니까 8이 안 되죠. 안 돼요. A8은 어떻게 되면 8의 배수예요. 8, 16. 안 돼요. 될 수 있는 건 그래서 4의 배수밖에 안 된다. 그래서 K의 최대값은 답은 얼마냐? 4가 된다. 이렇게 답을 구해주면 돼요. 자, 참고로 여기서 하나 더 공부해 볼까요? A8 교집합 A12는 어떻게 되나? 얘는 8의 배수면서 8의 배수가 되면서 그리고 12의 배수가 되는 거예요. 그럼 8의 배수는 어떻게 있냐면 8, 아까 16, 24 이런 애들이 있고요. 24 여기 있죠. 여기 이런 애들이 있고 12의 배수는 이런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리고니까 공통적으로 처음 만나는 건 24가 돼요. 그럼 얘는 얼마가 되냐면 전부 다
24의 배수가 된다. 아시겠죠?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되냐면 A의 24가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겠어요? 네,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계속해서 예제를 갖고 왔습니다. 요번엔 조금, 자, 봐봐요. 생각을 해야 돼요. 그냥 단순하게 푸는 게 아니라 생각을 좀 가미하는 문제예요. 다음 세 조건을 만족시키는 집합 A의 개수예요. 자, 첫 번째 볼까요? A에는 1하고 2가 있어요. 그러면 A라는 애는 뭐가 있냐면 1하고 2가 들어가 있죠. 그쵸? 그다음 두 번째 거 보겠습니다. A의 원소는 3개다. 그럼 하나 더 있다는 얘기죠. 하나 더 있어요. 하나 더 있어요. 하나 더 있어요. 근데 X랑 Y가 다르면 X도 A에 들어가고 Y도 A에 들어가면 곱한 값도 A에 들어간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그러면 현재 지금 이 값이 얼마인지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수학에서는 뭐라고 두죠? 미지수라고 두죠. 그래서 여기서 X라고 둬도 되고 K라고 둬도 되고 A라고 둬도 되고 편의상 A라고 둬보겠습니다. 그러면은 A라는 집합에는 뭐가 있냐면 1하고 2하고 A 세 가지가 갖고 있어요. 자, 그러면 다른 X랑 Y가 다른 애들을 곱했을 때도 들어간다. 그러면 1, 2, A 세 가지가 있는데 다른 애들을 곱하면 뭐가 되냐면 이렇게 곱해 볼게요. 그럼 2가 되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하면 뭐가 되죠? A가 돼요. 이렇게 곱하면 2A가 되죠. 요 세 가지가 전부 다 어떻게 된다? A에 들어간다 이런 얘기예요. 당연히 2는 어떻게 되죠? 2는 원소 맞아요. A도 어떻게 되죠? 원소 맞아요. 그러면 2A도 어떻게 될까요? 원소가 맞아야 되는데 2A는 얼마인지 모르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당연히 요거 2A가 가능한 거는 뭐냐면 얘가 바로 A의 원소니까 생각할 수 있는 거는 2A가 1이 되거나 2A가 2가 되거나 2A가 A가 되는 이 세 가지 경우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지시면 돼요. 자, 이 생각 할 수 있겠어요? 자, 봐봐요. 곱한 값. 각각 이 다른 값들을 곱했을 때 세 가지가 나와요. 이게 A의 원소니까 이 A 값은 당연히 1이거나 2거나 A가 됩니다. 아시겠죠? 요 말머리 칠게요. 그럼 A는 얼마냐? 2분의 1이고 A는 1이고 여기서 A는 얼마가 되죠? 0이 돼요. 근데 어떻게 됐냐면 여기서 A는 1이 될 수가 없죠. 원소가 3개니까. 그래서 가능한 A의 값은 2분의 1이거나 0이 나와요. 그래서 A의 값은 1, 2분의 1이 하나 있고 또 하나 A는 1, 2, 0. 그래서 2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집합 A의 개수는 2개다. 조금 어렵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